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문제.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고 그 폐해 또한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음주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이 한 해 무려 4,000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는 성인 음주로 이어진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입구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하는 중이었다. 가게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일단 들어오면 안 돼요. 가게. 그래서 항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진이 전혀 보니까 아니에요. 저 신분증에다가 남의 거 빌려왔어요. 아, 매일 한 20장씩 나옵니다. 어쩔 때는 굴려요. 우리도.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알바생들이 오시면은 잡은 걸 통과되더라도 올라가 다시 한번 검사해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음주 안전지대는 없었다. 청소년들의 음주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장소가 바로 노래방. 은밀한 장소를 찾거나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다. 낯선 방문에도 개의치 않는 아이들. 모두 중학생인 이들에게 담배와 술은 이미 몸에 밴 지 오래다.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 행위지만 아이들에게 술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 문제 없어. 편의점. 술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걸리지 않으면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몇 년생이에요? 제 97년생. 2, 3만 원 정도. 본인도 이렇게 산 거예요? 네. 이것만 있으면 모든 술집과 모든 가게 다 네. 다 돼요.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마시는데. 한 두세 번. 언제부터 먹었어요? 지금 애 올라오기 조금 전에. 다음 날 제작진은 학생들을 설득해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으로 데려갔다. 새 친구구나. 근데 술 먹은 거서 뭐 걱정되는 게 있어? 좀 이상이 있을 수 있을까? 술 먹고 사고 친 적 있는 사람? 애들 다 같이 집단 이렇게. 술 먹고? 네. 1년 전 평소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후배가 엿보는 것에 기분이 나빠 집단 폭행했고 일이 커져서 결국 소년원까지 다녀왔다. 아이들의 음주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앞날이 절망적이고 실패자인 것 같고 막 즐겁지도 않고 사는 게 죄책감도 많이 가지고 살고 자살 생각도 해본 적 있네. 아이고 저런. 우울증 치료받았었는데. 아 우울증 치료도 받았었어? 근데 치료를 계속 받지 그랬어. 전학가 와서 적었어요. 나는 기회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있는 아이들은 술을 마시는 음주율이 2배가 더 높다. 15세 이하 청소년이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기억력, 주의 집중력, 시공학 능력이 더 많이 손상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우리 고의의 어떤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폭행, 사건, 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장, 간, 위, 췌장, 대장에 심한 타격을 입힌다. 뇌에서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두정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을 손상시킨다. 청소년기에
어떤 대뇌 전두엽의 피질, 회백질이 잘 발달을 해야 어떤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잘 성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됨으로써 성인이 되어도 마치 청소년 시기와 같이 질풍노도의 시기와 감정의 어떤 격변들을 많이 겪게 됨으로써 술의 위험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20대 초반까지 계속 성장한다. 특히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사춘기 후반에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음주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한다. 알코올에 습관하는 게임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기타 다른 중독에 빠질 위험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습관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나 다른 약물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변연계는 감정을 관장한다. 쾌감을 일으키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알코올을 섭취할수록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가 변형된다. 변형된 시냅스는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이다. 김해에 있는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 조금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위암 수술까지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알코올성 치매의 상태, 그러니까 병실도 못 찾으시고 병실 내에서도 계속 술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 하시고 막 환각 증상이나 환시 증상을 호소하시고. 올해 40대 초반인 알코올성 치매 환자. 술은 지나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정도로 위험한 독이 된다. 네, 천천히요. 천천히. 네. 네. 자, 우리 할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몇 월 달쯤 된 것 같습니까? 7월, 8월. 7월, 8월. 예. 7월, 8월이면 무슨 계절입니까? 가을 계절도 못 되고, 네. 겨울 계절도 못 되고. 각증이라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이제 치매 현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0살의 할아버지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장애와 의식이 혼탁한 상태. 그것은 수십 년을 술독에 빠져 산 결과였다. 술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14살 먹을 때 쪼개 먹고 그 다음에 술 입을 안 냈습니다. 먹어봐야 뭐 대단하고.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언제 왜 술을 마시는지 조사해봤다. 14세 이전에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의존으로 진전될 확률들이 약 17.8%라고 이야기해요.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의 첫 음주 나이가 보통 14살로 이들 절반 이상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었다. 몇몇은 어른 못지않은 주량을 자랑하기도 했다. 제 주량은 소주 4병 정도 되고요. 술은 맨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 처음 배웠습니다. 6잔 정도 마시는 거예요. 소주 맥주 합쳐서. 네, 먹으시면 어때요? 그냥 알딸딸해요. 곧바로 이어진 심층 설문조사. 일단 음주 상황에 대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3이잖아요. 이제 1, 2, 3학년을 다 거쳐왔으니까. 야구장 가서 술 먹어. 홈런 당했을 때 야구장에서. 아니 그냥 먹어. 불금일 때 치매. 술은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난 평소보다 힘이 더 세죠. 평소보다 한 4배 정도. 4배 정도. 술을 먹는 이유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 먹고 또 우정을 쌓기 위해 먹고 또 친구들의 권유로 술을 먹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친구들과의 사교 활동을 위해서였다. 총 83명 중 음주 경험이 있는 56명은 부모님과 친척 권유 34%에 이어
친구 또는 선후배 권유가 26.7%로 나타났다. 서울 인근의 한 유흥가. 저녁마다 술을 찾는 사람들로 흥청거리는 번화가에서 좀 들어가면 나오는 후미진 골목. 바로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소위 뚫린 방이다. 몇말 피다고 형, 학생 중에 이미 체육 선생이에요. 나이는 18이에요. 96년생인데 생일 빨라가지고 고3이요. 고3. 술 언제부터 먹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요. 청소년 때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알죠. 알긴 알죠. 근데 왜 먹는 거예요? 학업이랑 가정이랑 그렇죠. 여러 가지 때문에 막 풀 때도 없고 그냥 술 먹은 거예요. 다 친구 사이니까 대부분 먹기 시작할 때 다 같이 먹었죠. 그냥 같이 놀자는데 지내자는데 아니 좀 소소하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군요. 따라가게 되죠. 멈출 줄 모르는 술자리. 아니 그 친구가 잘 먹어. 술 먹어도 안 되고. 8병 정도. 소주를? 해롱해롱 할 때도 있는데 이거 그렇게 큰 이상은 없어요. 첫 시작은 친구들에게 소외당할까 두려워서였다. 청소년들의 음주를 더욱 부추기는 건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술 광고. 폭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싸이가. 근데 그런 거 따라해보고 싶긴 하죠. 꼬리니 막 무하나 그냥 술맛도 안 나는 것처럼 먹고 그냥 맛있게 먹으니까 그냥 술처럼 안 먹고 물처럼 마시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인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술 광고는 유혹이 될 위험이 높다. 모방심과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 시기에 이런 인사들이 사실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그 동기가 더욱더 강화되겠죠. 정부 차원에서 이런 매스미디어에서의 음주 조장을 좀 강력하게 규제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추후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럽에서도 알코올 규제가 적은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 음주 허용 나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유명한 맥주의 나라이기도 하다. 대낮부터 사람들로 붐비는 술집. 네덜란드 사람들에겐 술이 일상의 음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I just feel like if drinking is intertwined in your culture since you're younger and you're having small amounts of alcohol as you're growing up, that point when you hit the drinking age isn't so drastic anymore. It doesn't matter. For in US, kids are 16, they want to go out and drink, or 17 or 18, and it's a big deal to them. Here, it's just kind of an everyday part of life.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별명은 관용의 도시. 세계에서 동성애가 허락되는 몇 안 되는 곳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것에 자유를 주되 강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Brei en bruine suiker, wie dat niet zeggen kan, is geen oprechte Fries. Aan brei? Vrouwen zijn toch... Yeah, like 2 or 3 glasses on an evening, maybe 4 or 5 if it's a longer evening, but that would be it. When's the first time? 12. 12? The younger you start, it's not good for your health. A lot of young people get very drunk, do stupid things. So I think it's good to have a higher age. 음주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The use of alcohol in the European perspective, we're somewhere in the middle. There's countries like Ireland and the UK and Denmark who probably have higher consumption of alcohol. But if you look at the young people in the age of 16, we're on the top of Europe, together I think with Austria. 청소년을 술로부터 보호합시다.
청소년의 음주 환경 개선 활동에 직접 나선 아이들.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건강한 울타리를 위한 노력이다. 예, 알겠습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청소년 음주 판매 금지를 알리는 스티커도 붙였다. 이른바 19 캠페인이다. 저 편의점에 들어가서 한번 술을 사보는 거예요. 팔면은 들고 오고 안 팔면은 신분증을 안 가졌으니까는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보고 그래도 안 팔면 그냥 나으세요. 예. 술 사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없어요? 네네. 편의점은 안 될 것 같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19 캠페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과 실험해봤다. 네, 집이 바로 앞에. 지금 난리 났어. 아. 93년생이라고 우겨보고 신분증도 집에 근처에 있다 가져온다 그랬는데 뭐 안 된다고 처음에 신분증 내놓으라고 한 데는 뭐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편의점 10곳 가운데 6곳에서 술을 팔았다. 주인보다 아르바이트생이 판매대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술을 청소년에게 판다는 거에 대한 별로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 어렸을 때 그 경험으로 해서도 부모님께 술 심부름하면서 한 모금씩 마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고 문화적인 영향도 있고요. 술 판매하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 교육이 있었다. 나는 술을 먹어본 적이 있다. 술을 먹어보니까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은 술이 몸에서 닿지 않는 체형. 14살을 전후한 학생들에게 술의 폐해를 일깨워주기 위한 자리다. 술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조금. 조금. 조금? 직접 체험이 보다 효과적이다.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면은 0.17에서 0.20이에요. 지금 몸속에 남아있는 술의 양이 한 소주 한 3병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주는 0.7에서 0.10이에요. 한 병 반 정도가 물에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 만취한 것처럼 느끼도록 특수 처리된 음주 자, 고글. 정면 보시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라인을 똑같이 걸어오실 거예요. 자, 진우부터 천천히 걸어오시면 됩니다. 시작. 술에 취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몸은 균형 감각을 잃는다. 네, 무슨 슬로우 비디오죠, 슬로우 비디오? 오케이. 네, 그 앞에 서시고요. 네, 오케이. 뒷짐을 지고 무릎 꿇고 앉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셋. 오케이. 자, 한 발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둘이 서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한 발 앞으로. 완전히 생각 따로 몸 따로 내 몸이 아니다.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은 일상에서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존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이런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술은요, 막 먹으면요, 막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막 달라지는구나. 어른이 되면 적정량만 마셔야 좋은 걸 알았어요. 술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말. 서울과 수도권에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음주가 일상화된 지금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인데요. 지금 청소년 단속 나왔는데 술독에 빠지는 아이들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30개 국가 중에서 음주 통제 정책의 강도가 22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실은 알코올 소비나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판매 단계에서부터 또 소비 단계에서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규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음주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하에서
강력한 법적인 규제와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성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일은 다름 아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어린 나이에 마신 술은 한 사람의 인생과 사회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술의 너그러운 현실에서 아이들을 향한 술의 경고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